여기가 무슨 엄마 집이에요? 우리 가족 집이죠? 저는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적힌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 팔았어. 3주 후에 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너희들의 가정부가 아니야. 택시로 향하는 동안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경자 씨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전세금이 모자라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의자에 앉았어요. 결혼한 지 3년 아이까지 생겼는데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애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이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키워요? 거기다 전세금까지 올려달라고 하네요. 엄마, 저희 어떡하죠? 경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 혼자 사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딸이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경자 씨가 병원에서 야근할 때도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며 기다렸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엄마 괜찮아요. 장학금 받을게요라며 웃어넘겼던 아이였죠. 그런 딸이 이제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니. 준호가 야근 수당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부족해요. 민석이 어린이집비, 생활비까지 하면. 사위 준호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살기에는 월급이 빠듯했어요. 경자 씨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엄마가 뭔가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경자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딸 도와줘야겠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날 밤 경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보니 병원에서 30년 근무하며 알뜰하게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 저의 퇴직금까지 합치면 13억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고민한 끝에 경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평생 모은 돈의 명세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부동산을 찾았어요.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딸 가족이 살 집이요. 아이가 있어서 너무 높지 않은 층이면 좋겠어요. 부동산 사장은 친절하게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1층에 작은 마당이 딸린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뛰어놀기에 딱 좋을 것 같았죠. 이 매물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요즘 이 동네가 많이 올라서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받으실 계획이세요? 경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일이었으니까요. 전액 현금으로 하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도 훨씬 선호하실 텐데. 잘하면 가격 협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13억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가진 재산을 거의 털어내는 금액이었지만 경자 씨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집 하나 샀다. 이제 거기 살아. 엄마, 진짜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 돈 괜찮아요? 괜찮다. 너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엄마 명의로 해놨어. 마당도 있고 민석이가 좋아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죠? 뭘 갚아? 내 딸인데.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해. 이사하는 날 경자 씨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유진이도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제 민석이가 크면서 마음껏 뛸 수 있고
다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저녁 새집 거실에 앉아있던 경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얘들한테 뭔가는 해줬구나. 이제 걱정 없이 살겠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경자 씨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경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상을 차리고 민석이와 마당에서 꽃을 심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딸 유진이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라며 고마워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님처럼 살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유진이가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손님이 아니라면서도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일까요? 경자 씨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식사 시간에 나타났어요. 엄마, 저희 아침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토스트나 시리얼로요. 너무 번거롭게 안 하셔도 돼요. 유진이는 배려하는 듯 말했지만 경자 씨는 서운했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딸 아침은 꼭 차려줬는데. 그래, 그럼 토스트로 할까? 가족들이 간편한 아침을 먹는 동안 경자 씨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경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집 부엌에서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장모님 베란다에 빨래 바구니랑 이것저것이 좀 많아서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자 씨는 잠시 당황했어요. 빨래 바구니가 뭐가 문제야? 아니, 문제는 아닌데. 그냥 좀 깔끔하게 보이면 어떨까 해서요. 손님들이 와서 보면. 경자 씨는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빨래 넣을 때 쓰는 바구니들, 세탁 용품들. 그냥 평범한 생활의 흔적들인데 빨래도 마음대로 못 널겠네. 내 빨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응, 알겠다. 정리할게.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베란다를 정리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군 전 재산을 모아 산 집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마당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작은 마당을 이제는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빨래 넣을 때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이웃집에서 다 보인다고 뭐라 그러네요. 엄마, 마당에 화분 너무 많이 났어요. 지저분해 보여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취미로 꽃 좀 기르는 건데. 하지만 유진이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자 경자 씨는 결국 화분 몇 개를 치워야 했어요. 어느 날은 경자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유진이가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엄마, 속옷은 안쪽에 널어주세요. 민석이 친구들이 와서 보면 어떡해요. 그 순간 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내 빨래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 쌓여 경자 씨의 숨통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마당이 있어서 이 집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었어요. 엄마, 저희 다음 달에 부모님 뵈러 부산 갈 거예요. 이틀 정도. 결정된 뒤에야 통보받는 경자 씨. 물론 민석이는 경자 씨가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알았어. 경자 씨는 대답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가족이 맞나? 아니면 그냥 가정부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끝없는 가사노동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 간식은 요즘 웰빙으로 해주세요. 튀김은 좀 그래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민석이는 좋아했지만
하루 세 끼를 챙기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는 일까지 71살 경자 씨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경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제 친구들이 와요. 집 정리 좀 부탁드려요. 응, 알겠어. 아, 그리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면. 뭔가 정성스러운 거로요. 경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처음엔 엄마 덕분에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경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음식 냄새가 많이 나지? 환기를 자주 시켜야겠어. 유진이가 며칠 전에 중얼거린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전엔 엄마 손맛이라고 좋아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없애야 할 냄새가 되었나 보다. 내가 30년간 일하면서도 딸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구나. 경자 씨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어요. 사랑으로 한 일이 어쩌다 이렇게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을까? 그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경자 씨가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오랜만에 몸이 아픈 날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민석이가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민석아, 할머니가 아파서 엄마한테 가봐. 엄마는 바쁘다고 나중에 먹으래요. 그 순간 유진이가 방문을 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저녁 어떡해요? 민석이가 계속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나가야 했던 경자 씨. 그날 밤 경자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아플 권리도 없구나. 나는 정말 가정부였구나. 그날 밤 경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 집에서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나 없으면 얘네들은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딸과 손자를 생각하면 차마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자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새벽녘 경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독백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11월 15일 경자 씨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경자 씨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혹시 올해는 딸이 기억해 줄까? 작년에는 깜빡했지만 이번에는 달력에 동그라미도 쳐놨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경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생일이라고 특별한 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해볼까? 경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생일마다 함께 미역국을 끓여 먹곤 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여보, 생일 축하해. 우리 경자가 또 한 살 더 지혜로워졌네라고 말해줬었는데 오늘은 좀 진하게 끓여볼까? 경자 씨는 미역을 충분히 불리고 쇠고기도 평소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볶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유진이가 어렸을 때는 생일이면 꼭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는데 추억에 잠겨있던 경자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요즘 가족들은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특히 유진이는 요즘은 담백한 게 좋다면서 맑은 국을 선호했거든요. 그래도 생일인데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걸 보며 경자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미역국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국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우리 엄마도 나 생일날이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할머니, 뭐 하세요? 일찍 일어난 민석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 끓이고 있어. 맛있게 끓였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와, 좋아요.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민석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이 작은 손자라도 할머니를 좋아해 주니까 괜찮지 뭐. 오늘은 민석이라도 할머니 생일 축하해라고 말해주겠지? 경자 씨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7시쯤 되자 딸 유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아침부터 냄새. 엄마, 창문 좀 열어요. 경자 씨는 국자를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냄새?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냄새라고? 미역국 끓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환기를 좀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진한 냄새가 나는데. 유진이는 당장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오며 따뜻했던 부엌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경자 씨는 말없이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전엔 엄마 손맛이라고 좋아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없애야 할 냄새가 되었나 보다. 생일날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경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환기시켜야지. 사위 준호도 부엌으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아침 일찍 뭘 끓이신 거예요? 미역국이야. 아, 미역국이요.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생일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유진이는 민석이 옷 입히느라 바빴어요.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경자 씨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지만 아무도 특별히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아침이구나. 경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민석아, 빨리 먹어. 어린이집 늦겠어. 할머니 미역국 맛있어요. 민석이만은 진심으로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석이가 잘 먹네. 경자 씨는 손자를 보며 작은 위로를 얻었어요. 점심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자 씨는 혹시나 해서 거실 달력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이 15일이네. 날씨가 참 좋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준호는 회사 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경자 씨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72살이나 된 나이에 생일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철없는 일일까? 오후 2시쯤 경자 씨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지난해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이랬나? 그냥 평범한 하루로 지나간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3시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석이만이 경자 씨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에요? 그 순간 경자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응, 그래. 할머니 생일이야. 몇 살 됐어요? 72살이 됐어. 72살? 우와.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어른이네요. 축하해요. 민석이가 작은 손으로 경자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경자 씨는 겨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민석아. 우리 민석이가 축하해 주니까
할머니가 정말 기뻐. 할머니, 생일 선물은 뭘 받고 싶어요? 순진한 질문에 경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받고 싶냐고?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면 됐는데 민석이가 축하해 준 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유진이와 준호는 여전히 생일 얘기는 하지 않고 내일 뭘 할지, 주말 계획은 어떻게 할지만 이야기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경자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간다면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내가 없다면 누가 아침을 차릴까? 누가 민석이를 돌볼까? 누가 빨래와 청소를 할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 나 하나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10시 경자 씨는 침실에서 혼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거든요. 72년. 참 길었네. 작은 촛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걸 보며 경자 씨는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30년 일한 것, 딸 키운 것, 남편 뒷바라지한 것, 그리고 이 집을 사서 딸 가족에게 내어준 것까지.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을까? 날 위해 남아있는 건 뭐가 있지? 촛불을 끄면서 경자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간다면 어떨까? 정말로 나만의 공간에서 살면 어떨까?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미역국 끓여도 냄새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72살의 생일 밤 경자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어둠 속에서 경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독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경자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민석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였어요. 목적지는 집 근처 부동산이었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5년 전 이 집을 계약했던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은 경자 씨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혹시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경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 이 동네가 요즘 엄청 올랐어요. 5년 전에 13억에 사셨죠? 지금은 최소 18억, 최고가로는 21억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지하철 연장 계획도 확정되고 재개발 소문도 있고 해서요. 이 정도 조건 좋은 집은 정말 귀해요. 어르신, 혹시 매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경자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팔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걸까? 한번 알아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1억이라는 돈이면 작은 집 하나 사고도 8억 이상이 남을 텐데. 저녁 식사 시간 경자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왜요? 엄마가 이 집 좀 팔까 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의 젓가락이 멈췄고 준호도 고개를 들어 경자 씨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 혼자 살까 봐. 유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무슨 엄마 집이에요? 경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 경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고? 평생 모은 내 돈으로 산 이 집이
5년간 내가 살아온 이 공간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나는 여기서 뭐지? 경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고 등기부등본에도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딸은 이 집이 엄마 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죠. 민석이도 여기서 자라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팔겠다니. 엄마 요즘 이상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하신 거라면 얘기해 주세요. 고쳐보겠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불안이 읽혔습니다. 경자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설마 정말 집을 팔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역력했거든요. 경자 씨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가야 할 상황에 대한 걱정이었죠.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딘가 이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내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엄마 공간이 왜 없어요? 엄마 방도 있고 이 집 전체가 엄마 공간이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해요? 전세금도 없는데 갑자기 집을 구하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는 어떡하고? 그 순간 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이 집은 이미 자신들의 집이 된 거였어요. 경자 씨는 단지 그 집에 얹혀 사는 존재일 뿐이었죠. 엄마, 우리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가라고 하지 말고.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경자 씨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나가야 할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한테 이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잖아요. 민석이 학교 문제도 있고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경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필요하다는 말 속에 경자 씨 자신은 없다는 걸. 집은 필요하지만 그 집에 사는 경자 씨의 마음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집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경자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진심을 들었으니까요. 이 집이 엄마의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집이라는 게 딸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알겠다. 엄마가 괜히 그런 소리 했네.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 우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유진이와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만은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경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1억이라는 집값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이 5년 전에 딸에게 준 건 집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경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딸 앞에서는 물러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더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어두운 방 안에서 경자 씨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2살,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후 경자 씨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민석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며칠 후 오전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민석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경자 씨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때 말씀하신 집 매도 건인가요? 네. 진짜로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경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 시장 상황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최근에 이 동네 매물들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1시간 동안 상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 19억에서 21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고 경자 씨 집은 조건이 좋아서 2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르신, 혹시 급하게 파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간이 있으시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아니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시면 20억 정도로 내놓고 협상해 보시죠. 요즘 현금 매수자들도 많아서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매도 의뢰서에 서명을 하며 경자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어요. 그 다음 주 경자 씨는 혼자서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전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칠 전 딸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무슨 엄마 집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한 거였구나. 남양주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부동산이요. 아, 집 보러 가시는군요. 이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조용하다? 경자 씨는 그 말이 좋았어요.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 본 집은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어두웠고요. 세 번째 부동산에서 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은 2층이고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요. 매매가는 8억 5천만인데 집주인이 깔끔하게 관리해서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지만 창가에서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공원이 보이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경자 씨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미역국을 끓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 화장실하고 주방도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작았지만 경자 씨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이 작은 공간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리하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모든 게 아담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자 씨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13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을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결정하세요? 다른 곳도 더 보시고.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매도자하고 연락해봐야 하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거예요. 그 주 금요일 경자 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체까지 완료한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내 집이 생겼구나. 계약서를 받아들고 새 집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경자 씨는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혹시 우리 집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어르신, 벌써 2팀이나 보러 왔어요. 한 팀은 현금 매수자고요. 20억에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정말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하시네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경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억에서 새 집값 8억 5천만 원을 빼면 저에게는 이제 현금 11억 5천만 원이 남겠네요.
평생 이런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매수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40대 부부였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손자가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 가시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작은 곳에서 혼자 살려고요. 아, 그러시는군요. 깨끗하게 저희가 잘 살게요. 그날 오후 경자 씨는 드디어 진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사를 위한 정리였어요. 가장 먼저 꺼낸 건 꽃무늬 앞치마였습니다. 이 앞치마. 처음엔 이걸 입고 요리를 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촌스럽다며 입지 말라고 했었죠. 새 집에서는 맘껏 입어야지. 다음은 병원 시절 받은 상장들이었습니다. 30년 근속상, 모범직원상, 친절직원상, 딸이 베란다로 치우라고 했던 그 상장들. 새 집 벽에 걸어놔야겠어. 남편과의 사진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결혼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유진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 여보, 우리 새 집으로 같이 가자. 요리 수첩들을 정리하면서는 잠시 손이 멈췄어요. 유진이 좋아하는 반찬 만드는 법, 민석이 좋아하는 간식 레시피, 손때 묻은 페이지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야지. 새 집에서도 요리는 해야 하니까. 서랍에서 나온 통장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보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지만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자신의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면 충분했어요. 5년 동안 이 큰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경자 씨만의 물건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와중에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정리하고 있어. 왜요? 대청소예요? 경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거야. 우리 다 같이 이사 가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만. 민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왜요? 왜 할머니만 가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서. 싫어요.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민석이가 경자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민석아, 할머니가 멀리 가는 건 아니야. 가끔 놀러 올 수 있어.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그날 저녁 계약이 확정됐다는 부동산 사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면 끝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자 씨는 거실에 앉아 집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내 전 재산으로 마련했던 이 집, 딸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이 공간, 그리고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던 이곳.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스들을 보며 경자 씨는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72살의 새로운 시작, 넉넉한 노후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집. 경자 씨는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다음 주면 정말로 경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다음 날 저녁, 경자 씨는 마침내 딸 가족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부드럽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말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진이와 준호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경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어. 유진아, 준호야.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경자 씨의 진지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계약했어. 3주 후에 새 주인이 들어와.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의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번에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하셨잖아요.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경자 씨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정말 파신 거예요? 응.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받았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경자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하지? 유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집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민석이도 있고. 맞아.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3주 후에 새 집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제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유진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경자 씨는 차분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 모르게 집을 팔 생각을요? 너희한테 말했잖아. 저번에. 그런데 뭐라고 했지?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번에 경자 씨가 집을 팔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해서. 갑자기? 5년 동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어? 경자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뭔가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서운하다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민석이가 놀라서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민석아, 방에서 놀고 있어. 준호가 아이를 달랬지만 민석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면서요? 정말이에요? 경자 씨는 민석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응, 할머니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석이가 울면서 경자 씨에게 달려왔어요. 유진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보세요. 민석이도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결정해야 했어. 미루면 미룰수록 힘들어지니까.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집 구하라고 하면. 전세금도 없고 민석이 학교 문제도 있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5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감사하게? 경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했다면 내 생일도 기억했을 텐데. 그건 정말 감사했다면 내가 끓인 미역국이 냄새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 이 집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냄새고 지저분한 거고 눈치 봐야 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경자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듯 담담했어요. 5년 동안 쌓인 모든 서운함이 이제는
확고한 결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솔직히 말해봐. 나 없으면 편하지 않겠어?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그래, 나도 알아. 너희들한테 나는 이제 짐이야. 고마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 언제? 내가 하루 세끼 차려주는 게 당연하고, 민석이 돌봐주는 게 당연하고, 빨래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도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늦었어. 이미 새 집도 샀고, 이사 날짜도 정했어. 새 집까지 사셨다고요? 응. 남양주에 작은 집 하나 샀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그날 밤은 집안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유진이는 밤새 울었고, 준호는 전세집을 알아보느라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민석이는 할머니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요. 하지만 경자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의 대혼란이 지나고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경자 씨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준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민석이만은 여전히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정말 가세요? 를 반복했지만 경자 씨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했잖아. 놀러 올 수 있다고. 이사 전날 경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거든요. 마지막이구나. 경자 씨는 잠시 부엌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수없이 서 있었던 이 자리, 아침마다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이곳.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부엌에서 요리할 일이 없겠죠. 이상하게도 서운하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보다 재료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유진이가 부쩍 장을 많이 봐온 것 같았거든요. 아마 경자 씨가 떠난 후를 대비한 거겠죠. 이제는 유진이가 알아서 해야지. 경자 씨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평범한 메뉴들이었지만 유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유진이가 대학생일 때 집에 오면 꼭 엄마 된장찌개 끓여줘라고 했던 기억이,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가 좋았는데.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할머니 계란말이 최고라고 했던 그 밝은 웃음. 그 웃음을 보려고 얼마나 자주 계란말이를 만들어줬던지.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먼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평소처럼. 준호는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 말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이사를 반대했던 며칠 전과 달리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민석이 손을 잡고 부엌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애써 평온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새삼스럽게 뭘? 경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마지막 아침상이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상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인사를 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식사 시간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 가면 계란말이 누가 만들어줘요?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민석이가 놀러 오면 자주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유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붙잡아 보려는 시도였지만 경자 씨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응,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나 봐요. 경자 씨는 딸을 바라봤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거지.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오후 시간 동안 경자 씨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짐은 박스에 담아뒀지만 마지막으로 집 곳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었어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자리, 마당에서 민석이와 함께 꽃을 심던 곳,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공간.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함께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자 씨는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저녁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이번엔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불고기, 잡채, 전. 명절에나 해먹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마지막이니까. 저녁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와 유진이는 경자 씨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에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이는 잘 모르겠다는 듯 와, 불고기다. 하며 좋아했지만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후 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야. 이사업체가 8시에 온대. 네, 알겠어요. 그리고 경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유진아. 네, 엄마. 엄마가 이 집을 너에게 사준 건 후회하지 않아.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너희도 나도. 경자 씨는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저희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각자 원하는 게 달랐던 거지. 경자 씨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할머니 말 잘 들어라.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클 거지? 네. 그런데 할머니, 언제 놀러 와요? 할머니가 새 집에 정리 다 하면 민석이 초대할게. 그때 할머니가 직접 요리해 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그날 밤 경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새로운 출발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경자 씨는 마지막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족을 위한 아침을 차리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서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8시 정각 이사업체가 도착했습니다. 박스 5개와 작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화분 몇 개. 경자 씨의 5년간 삶의 흔적은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민석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경자 씨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꼭 놀러 올게. 약속했잖아. 엄마. 유진이도 다가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결국 한마디만 했어요. 건강하세요. 너희도 이제 너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렴. 건강하게 새 출발해. 경자 씨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경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줬던 그 집과의 인연이 끝났어요. 하지만 경자 씨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유였죠. 이제 시작이야. 택시가 남양주로 향하는 동안 경자 씨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남양주의 새 집,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육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던 습관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 아침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구나. 경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와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소리였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어제 이사 오면서 사온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작은 공원에서는 이른 아침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참 조용하네. 아무도 엄마 아침 뭐해요? 라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장모님 신문 어디 있어요?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9시쯤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 집 어떠냐며 궁금해하더니 주말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특별해진 것 같았어요. 매일 보던 할머니가 아니라 가끔 만나서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된 거죠. 오후에는 동네를 둘러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경자 씨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 분량도 딱 한 사람 몫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건 눈치 보지 않고 미역국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국물이 끓으면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경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냄새라고 안 하네. 바깥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렇게 경자 씨는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일했던 병원 동료들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약속대로 민석이가 유진이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민석이는 새 집 곳곳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어요. 유진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경자 씨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있으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식사 후 민석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유진이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살기 어때요? 좋아. 조용하고 편해. 저희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죠? 유진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원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 지금 엄마 행복해 보여요.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 그날 밤 경자 씨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갖게 되었구나.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딸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이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엄마, 저희 집 구했어요. 그래, 어디로? 같은 동네 전세집이요. 민석이 전학 안 시켜도 되고, 그리고 엄마 집 너무 비싸서 저희가 살기엔. 경자 씨는 이해했어요. 20억짜리 집의 관리비며 세금이며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겠죠. 잘했어. 너희 형편에 맞는 게 좋지. 엄마, 그 집 판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엄마가 쓸 곳이 있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실 경자 씨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그 돈의 일부는 민석이를 위해 적금을 들어놓고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을 생각이었어요. 유진이 부부에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한 달 후 경자 씨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건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무엇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자유였어요. 어느 저녁 경자 씨는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함께 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각자 행복해지는 것도 사랑이었고요. 유진이와는 안부 전화를 하며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72살의 경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72살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행복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집, 작은 일상, 작은 자유.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경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양주의 작은 집에서 경자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2살의 봄날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내일도 행운 가득한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